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영화 왕가 사는 남자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저는 이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개봉일 당시에 보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리뷰를 올리는 이유는 굉장히 슬펐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왕가 사는 남자 이 단종에 대한 복위 운동을 했었던 사육신이 있죠. 그 사육신의 한 명이 저희 조상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굉장히 슬펐고 또 사지가 찢겨서 죽은 우리 조상님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슬펐던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있어서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도 저랑 비슷한 그런 마음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서 숙부에 의해서 왕위를 내쫓기고 17살의 나이로 태어나지도 않은 머나먼 강원도 땅에서 쓸쓸하게 사망했었던 단종의 이야기, 그리고 엄흥도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할까 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굉장히 영월에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강원도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영월은 한 번도 가지 않았거든요. 가보겠다 했지만 못 갔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굉장히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꼭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 영화를 다 보고 오셨겠지만 이제 거의 1000만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단종과 그 엄흥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주 이씨가 세운 나라죠. 그래서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왕위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씨 조선이라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를 봐서도 이 이씨, 그러니까 한 세대, 한 조의 그 성이 이어지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그런데 이 이씨가 이 조선의 500년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특이한, 특별한 유례가 없는 그런 행태인데요. 그 시작을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조선 초기에 그 강력했던 그 순간에서 왜 단종은 폐위가 됐어야 했는가를 따져보면 단종은 세종의 적장손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의 아들인 문종이 낳은 적장자인 것이죠. 적장자라는 뜻은 정실 부인이 낳은 맏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처가 낳은 장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종이 문종을 적장자로 낳죠. 그리고 이 문종이 단종을 적장자로 낳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장남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세종에서부터 시작한 세종, 문종, 단종 이렇게 세 번에 걸친 정말 정통성이 강한 장남이 이어졌는데 왜 폐위가 되었나? 그것은 이 단종이 즉위할 당시에 어른이, 왕실에 있는 어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단 세종 할아버지가 사망을 했고요. 문종 아버지가 사망을 했죠. 그리고 이 단종의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단종을 낳고 바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종의 어머니도 없고, 그리고 이 문종의, 그러니까 문종의 뭐 다른 왕비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종은 재위할 당시에 왕비로 들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있긴 있었는데, 세자빈이 있긴 있었는데 문종이 왕이 되고 나서는 왕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종은 세자빈이 놓고 세자빈 상태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종의 세자빈이 단종을 놓고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왕실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죽었고요. 아버지, 엄마 다 죽었고요. 그러니까 단종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종의 형제였던, 그러니까 문종의 동생이었던 바로 밑에 차남, 세종의 차남인 수양대군이 이 숙부가 되는데 이 단종을 폐위를 시키고 자기가 계유정난으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단종은
즉위하고 10세에 10살에 즉위했는데 세조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상함으로 있다가 나중에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자 그것을 빌미로 노상군으로 강등을 시키고 영월에 유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월에 유배할 당시에 17살이었던 것이죠. 영월에 유배하고 4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6월에 영월로 떠났는데 거기서 11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겨울에 사망을 했던 것이죠. 여름에 가서. 그래서 이 영월에 가서 이 어몽도랑 이런 만나는 그런 장면들은 사실 영화적 상상인 것이죠. 아무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241년이 지난 이후에 세조의 후손인 세조의 10대 손자인 바로 숙종이 복위를 시켜줍니다. 단종을요. 물론 그 당시에도 반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르잖아요. 이 숙종은 세조의 후손이고 단종은 세종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예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막 이렇게 했지만 이 숙종도 격장자였거든요. 정실 부인이 낳은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자기 권위로 왕의 권위로 단종을 노상군에서 단종이라고 복위를 시켜주고 묘호를 단종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노상군 묘로 어몽도가 단종을 제사를 지내주었던 그 묘를 장릉으로 승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단종이란 뜻은 그 당시에는 노상군으로 불렸고요. 단종, 단정할 단, 바를 단입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묘효를 단종으로 내린 거는 바른 임금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자기의 조상이 잘못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숙종이 안타까운 그 17살의 어린 나이에 왕을 바른 임금이었다라고 나중에 복원을 시켜준 것이죠. 그래서 영화에서 이 영월에 가서 단종이 어렵고 힘든 유배 생활을 하는 것을 이 어몽도와 엮어서 영화적 상상으로 각본으로 써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굉장히 슬프죠. 영화가. 그리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마 1000만까지도 가지 않을 그런 영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역사 영화로 이런 영화가 나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초기에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어린 단종이 자신의 처지를 자각을 하면서 나중에 금성대군 숙부죠. 이 사람도 숙부와 함께 자신의 왕위를 되찾으려는 그런 것을 했는데 결국 탈로가 돼서 한 명에게 탈로가 돼서 나중에 금성대군은 사약을 받고 단종은 교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교살을 당했다라는 기록은 숙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으로 영화를 한 것 같습니다. 금성대군이 사약을 받을 때 이 사약이라는 거는 죽을 사가 아닙니다. 보통 한자를 죽을 사, 약 이렇게 해서 죽는 약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릴 사입니다. 줄 사, 임금이 내려주는 약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처형 방법이 굉장히 잔인했죠. 찢어서 죽이고 막 그랬는데 이 임금이 내려주는 약이라는 거는 시신을 보존을 해주는 것이죠. 그 약을 먹으면 온전히 몸이 보존이 되니까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사하는 그런 약이다. 그래서 감사하게 그 약을 받고 북향 사배를 합니다. 임금이 계신 곳이 한양이 북쪽에 있었죠. 그래서 신하가 남쪽에서 한양을 향해서 북향 4배 4번의 절을 하고 사약을 먹고 자기의 시신을 온전히 보존케 해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죽었는데 금성대군은 영월에 절을 하고 죽죠. 나의 임금은 북쪽에 있다, 영월에 있다 하면서 그 영주 순흥 땅에서 영월을 향해서 절을 하고 사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묘사된 대로 단종은 교사를 당해서 죽는데 정말 눈물 나죠.
사약을 받기 싫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약을 왜 받기 싫었을까요? 단종이. 임금이 내리는 약이잖아요, 사약은. 근데 임금은 자기잖아요. 세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임금인데 세조가 내린 약을 왜 받겠어요? 그래서 교사를, 물론 이제 이거는 영화적 그거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지만, 교살로 사약을 안 받고 실제로 교살로 사망되었다라는 것이 숙종실록에 남아있고요. 이 사약을 받으러 갔던, 사약을 주러 갔던 그 금부도사는 보통 의금부의 직원이죠. 고위직입니다. 이 금부도사가요. 그래서 의금부는 옛날에 사법을 집행했던 기관인데 이 사약을 가지고 직접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부도사가, 실제로 갔던 그 금부도사가 나중에 이런 시조를 하나 내놓게 되죠. 천만리 머난 길에 고운님 여유 없고 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맘 같아야 밤길 예놓다, 이렇게 청구 영혼에 전해지는 그런 시를 남기게 됩니다. 영조시대 때 시조집이 바로 청구 영혼인데요. 이 시가 단종을 금부도사가 영월 서강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시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프죠.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그 단종이 그 청룡포 냇가에서 물을 막 이렇게 흘리고 물을 이렇게 끄적이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굉장히 슬픈 장면이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청구 영혼의 시를 떠올렸습니다. 냇가에 앉아서 저 물도 내 맘 같아야 밤길을 내놓다, 이런 시가 떠올랐답니다. 아무튼 4개월 만에 사사가 됩니다. 17살의 나이로 안타깝게 사망하게 되는데, 이 세조가 단종을 사망시킨 이유가 자기의 장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20살의 나이로 자신의 장자가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동생이 8살인가 10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단종이 10살 때 왕이 올랐는데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단종을 폐위시켰는데, 자기의 장남 아들이 20살의 나이에 죽고 그 밑에 자기 왕위를 이어야 될 둘째가 8살인가 10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있습니까? 자기 논리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그 자기의 후손을 밀어내고 왕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왕인 단종을 바로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후손들의 그 왕권을 위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 단종이 사망했습니다.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죠. 근데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연산군도 바로 죽었죠. 그런데 광해군은 폐위돼서 오래오래 그래도 살았거든요. 광해군은. 근데 이제 단종은 그 권력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전 되게 흥미로운 몇 가지 장면들을 봤는데, 역사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 복식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저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흑립, 갓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갓을 쓴다는 거는 모자인데 양반이 쓰던 모자예요. 그래서 이 한명회가 흑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검은 모자 갓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몽도가 탄건을 쓰고 있는 그런 장면들도 있죠. 갓을 바치는 용도로 쓴 건데, 탄건 이런 거, 그리고 망건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관자, 망건을 고정시키는 관자가 있는데, 이 관자를 보시면은 이 귀 바로 위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종의 관자를 보면 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단종의 신발도 굉장히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하얀색 가죽으로 무늬가, 고급 무늬가 되어 있는 그런 백해를 신고 있는데, 굉장히 그런 거를 양반들이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몽도는 그 미투리,
집신을 신고 있는데 양반은 가죽신을 신고 있다는 것을 고정시켜서 보여주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이 페랭이 쓴 모습들, 백립 그런 거, 그리고 갓끈이 또 특이했습니다. 보면 이 양반들은 갓을 매는데 사용하는 끈이 있잖아요. 그 끈을 굉장히 비단으로 그리고 구슬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신분이 높을수록 좋은 어떤 갓끈을 쓰겠죠. 그리고 이 신분이 낮을수록 천이라든지 명주로 만든 그런 걸로 갓을 메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복식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갓을 볼 수 있고요. 신발을 볼 수 있고요. 갓끈 이런 거. 그리고 보면은 그 영월 부사가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전립이라고 합니다. 전립. 전투용 갓인데 전투용 갓에 보면 그 봉황이 아니고 그 새의 그 깃털로 장식을 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통 모자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사육 그 한명회가 사람들하고 밥을 먹을 때, 밥하고 술을 먹을 때 밥상을 다 각자 받거든요. 우리나라의 전통이 각상입니다. 각상. 밥상을 하나 따로 받았어요. 지금은 다 같이 먹는 그런 문화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다 따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이 다 따로예요. 그런 것들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손을 잡는 장면이 나와요. 양반과 신분 차이가 많이 나면은 손을 잡을 일이 없죠. 근데 이 엄흥도와 단종이 두 번 손을 잡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단종이 떨어져 죽으려고 할 때 손을 잡아주죠. 엄흥도가. 그리고 마지막에 단종이 나의 죽음을 부탁한다 하면서 손을 잡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슬프면서 손을 잡는다는 거는 도와준다는 뜻이잖아요. 네, 손을 잡아준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화상에서. 그리고 이 영화의 또 특징이 포스터가 굉장히 좋았어요. 왕과 사는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엄흥도와 단종의 그 모습을 찍었는데 포스터가 굉장히 적절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이 꽉 찬 상태에서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영월에 가고 싶다. 영월에 가게 되면 단종의 능인 장릉을 가봐야 되고요. 단종이 사망했던 관풍헌 관사를 가봐야 되고요. 그리고 단종이 유배지었던 청룡포를 또 가봐야 되고요. 그리고 단종 기념관도 있으니까 꼭 가고 싶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단종이 사망해서 태백산에 실령이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영월에 가게 되면 또 가까운 곳에 태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도 다녀올 수 있고요. 그리고 금성대군이 죽었던 수능, 영주의 수능도 다녀오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 하나로 영월, 영주, 태백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역을 가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영월, 영주, 태백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무튼 이 영화 저의 조상님과도 연결되어 있는 단종 포기운동을 했던 그 사육씨는 성삼문, 박백년, 이계, 하위지, 유흥부, 유성원입니다. 이 죽은 6신하를 나중에 김시습이 아무도 또 이 시신을 처리를 못 해주니까 김시습이 노량진에 가서 묻어줍니다. 그게 나중에 사육신 공원이 있죠. 노량진에. 그래서 이 노량진도 사육신 공원도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유정난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사망했던 단종을 재조명하는 왕과 사는 남자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영화가 나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에 꼭 한번 영화를 가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물론 배우들도 굉장히 연기를 잘했고요. 굉장히 좋았던 복식이라든지
OST 역시도 굉장히 좋았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